좋아요, 구독.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핵심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한진의 증시 한방 시간인데요. 김한진 박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증시가 반등폭 반납을 하고요. 환율이 좀 급등을 했고 다시 한번 흔들리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의 이 약세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약세 원인은 그동안 증시를 끌어올렸던 단기 반등의 어쨌든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중순이죠. 주가가 국내외 증시 모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러한 시점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거의 3.5% 육박했었고요. 국제 유가도 120달러 배럴당 좀 상당히 높은 상태였죠. 이런 약간 고금리와 그리고 국제 유가의 이제 고공행진 이게 지금 조금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랠리를 주도했고요. 특히 미국에서 2분기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또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3분기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중심의 기습적인 반등 그리고 금리 하락에 따른 전 세계 좀 리스크온 환경, 그러니까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미국 S&P 500 PER도 18배 정도 다시 이제 높아졌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가 지금 낮아졌다가 다시 또 3%, 미국 제 10년물이 3% 위로 지금 올라서고 있고, 유가는 지금 안정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소매 휘발유 가격, 이게 지금 한 5달러 위에서 3.8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한 달 반 정도 하락폭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도 앞으로는 좀 제한적인 하락, 그리고 조금 재료의 소진이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물가라든지 또 통화긴축의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료가 조금 소진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비싸진 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더 주춤한 단기 상승을 조금 마무리 짓는 듯한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반등을 한 뒤에 최근에 하락세를 보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미국의 기업의 실적이 좀 좋아졌고 3분기 가이던스가 잘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이 상승을 이끌었고 현재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가의 하락폭도 좀 제한적일 거고 시장에서 이미 나올 만한 재료는 다 나왔다라는 이유 속에서 재료 소진의 이유 꼽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 시장의 약세가 잭슨홀 미팅 과 9월에 FOMC까지 이어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체크 포인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9월 22일 날 예정된 미국 통화정책 회의에서 50bp 인상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죠. 일각에서는 75bp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지금 9월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제 생각에는 9월 달에 9월 하순에 50bp 인상이 조금 유력하고요. 문제는 11월에도 또 50bp를 인상할까 아니면 드디어 베이비 스텝 0.25로 이제 낮아질까. 이게 주식시장에 조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도 물가가 하반기까지 조금 하락 속도가 완만한 그러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전제하에서는 11월에 50bp, 드디어 12월에 가서 25bp. 그래서 올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3.5보다는 조금 높은 3.75 정도까지 이제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당장 금요일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네요.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10시 이제 연설을 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11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키워드는 균형일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어쨌든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아무튼 제약적인 수준까지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황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의 어쨌든 보폭을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것과 비둘기적인 얘기를 이제 동시에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발언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금요일에 있을 연준의 의장 발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악재가 없다면 지금 50bp 예상을 해주셨는데 75bp의 예상은 없으신 건가요? 네, 물가가 일단 지난달 물가가 8.5% 미국 소비자 물가가 기록을 했는데 아마도 뭐 지금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물가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휘발유 가격도 지금 4달러 미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한 8.3 정도 찍지 않을까.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보다는 조금 한 0.2%포인트 정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9월 달에 75bp를 인상하기는 연준도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9월 달부터 이제 QT가 975억 달러로 이제 그 전보다 2배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50bp 인상을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0bp의 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금융시장 단연 좀 화두는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 있었는데 그래도 매도세가 거세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이 외인의 행보에 따라서 환율의 리스크가 조금 약해진 이유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환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이미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이 29%대로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흥국 쪽이 면면히 보면 뭐 터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또 남미 또 동유럽 지금 에너지 문제에 조금 심각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고요.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신흥국 쪽에서. 그래서 한국을 버리고 신흥국 비중을 뭐 조금 낮추기는 하겠지만 지금 낮춰왔지만 그래도 한국이 상대적으로는 신흥국 가운데서 우량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또 주식 비중이 낮아져 있는 상태. 그리고 한국의 주도주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주 또 시장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팔고 떠나는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무튼 한국 주식이 약간 블루칩들의 가치 매력이 외국인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붙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이 블루칩인 걸까요? 네. 네,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점이 또 좋은 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율이 재차 연고점을 경신하게 되면서 1,4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우려감이 더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폭등하게 된다면 매도 행렬 가중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당연하죠. 여기서 외국인들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게 이게 푸틴에 달려 있거든요. 푸틴이 뭐 이번 달 말에도 뭐 3일간 이제 유럽으로 가는 노스트림 1에 이제 가스 밸브를 잠그는데 아무튼 뭐 열었다 잠갔다 뭐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지금 뭐 가스 가지고 게임을 벌이면 아무래도 지금 가뜩이나 지금 유로존이 이제 현재까지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동절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로화가 추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달러당 0.9 지금 페리티를 깼는데 0.99인데 0.95 정도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화가 달러당 0.95까지 내려간다는 말씀은 원달러가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일시적으로는 일단 뭐 외국인들도 여러 계층이기 때문에 특히 조금 그 기계적인 어떤 플레이를 하는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어떤 패시브 이런 ETF 중심의 이러한 그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은 일단 환율과 연동돼서 팔죠.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 매도와 조금 환율의 좀 추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조금 부담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유로화가 또 유로화 추가 약세가 좀 관건인 부분인데요. 그에 따른 것은 또 푸틴에게 달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유가 유로화는 좀 0.95까지 내려갈 가능성 보셨고, 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되는 좀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서 증시의 타격이 좀 확산이 된다면 과거에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담았잖아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는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먼저 팔아치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의 펀더멘털을 보는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은 굳이 팔고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환율은 다시 내려올 거고 지금 주가는 싸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 나눴듯이 좀 기계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외국인들은 그냥 환율과 연계돼서 그냥 기계적으로 또 실제로 기계가 매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계적인 매도는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을 그냥 뚜루룩 그 비중대로 네. 팔아치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주가의 흔들림 현상이 대형주 안에서도 또 블루칩 안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뭐 지금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은 굳이 주식을 줄이지 않고 주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가능하면.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어쨌든 공격적인 매도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계적인 매도 대상은 될지언정 공격적인 매도 대상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지수의 하락폭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의 이탈 시에는 대형주의 매도는 뭐 불가피할 모습이지만 기계적인 매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나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매도 제한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매도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미국의 기초 기조에 좀 하느니 다음 스텝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 시나리오 지금 0.2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의 영향 어떻게 좀 다각도로 바뀌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당장 내일 금통위가 있네요. 네. 그리고 내일 포함해서 이제 올해 세 번의 금통위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내일은 25bp 인상이 좀 유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번의 금리 통화정책회의에서 또박또박 25bp를 인상할지 아니면 뭐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지 뭐 어쨌든 내일 어쨌든 코멘트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도 9월까지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조금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추석 때문에 약간 기고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은에서도 9월 지나서 10월, 11월 달에는 물가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9월 달 물가를 우리가 손에 쥐는 시점은 10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9월과 10월 금통위에서는 25bp를 계속 인상하고 마지막 11월 달에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지 그때도 이제 또 25bp를 인상할지 그거는 조금 미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두 번은 최소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거고 만약에 마지막 금리 인상도 이제 25bp를 한다면 3.0 정도의 이제 연말 한국의 기준금리가 되겠네요. 3.0이 될지 3.25가 될지 그게 조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있을 좀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최근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IPO 시장의 냉각기에서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비 IPO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최근에 IPO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IPO 시장 지금 뭐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뭐 꽁꽁 얼어붙었고요. 네. 당연히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IPO를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공모 희망가 기준으로 20조인데 실제로는 한 50조가 넘죠. 시장에 그 정도의 무게를 더한 이제 시가총액을 더했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과도한 IPO가 이제 한 해에 집중된 다음에는 조금 장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더라도 시장이 좀 과도한 IPO 때문에 후유증을 겪는데 하물며 지금은 좀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약세장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뭐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전체적인 약세장에서 작년에 어쨌든 과도한 IPO의 후유증까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하반기에도 IPO 시장은 조금 썰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최근에 그 IPO한 기업들을 놓고 보면 몇몇 기업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적은 기업이 IPO를 했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들이 조금 드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여가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오일뱅크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조금 상장이 조금 차질을 빚거나 그렇죠. 아니면 조금 이연하고 있거든요. 가격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상태에서 업종별로는 그래도 몇몇 종목은 안 되지만 업종별로는 2차 전지 그리고 약간 핵심 뭐 소재 부품 그러니까 약간 히든 챔피언 같은 약간 단단한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IPO 시장에서 좀 선전하고 그 시장에 진입해서 그래도 공모가 이상으로 유지를 한다든지 또 시장 IPO 할 때 이제 그 수요 예측에서도 조금 그래도 흥행을 조금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정도 네. 네, 그런 정도로 지금 풀이됩니다. 네, 좋습니다. IPO 시작에 대해서 엿봤는데요. 작년 한 해는 좀 들끓었던 시작이었는데 네. 올해는 정말 팔이 날린다라는 네.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좀 말씀해주신 대로 1조 원 넘는 기업은 뭐 없었고 또 등락률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맞습니다.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종목들 찾는다면 2차 전지와 핵심 소재 부품 종목으로 탄탄한 기업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IPO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뭐 계속 썰렁할 것 같습니다. 네, 좀 가물에 콩난 듯 뭐 지금 IPO가 일어날 것 같고요. 특히 바이오 기술 특례가 굉장히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신라젠 사건 다음에 지금 굉장히 좀 까다롭게 지금 IPO 기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올라오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7월까지 50조 달러, 그러니까 저기 그 5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7조가 조금 안 되겠네요. 이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한 20분의 1입니다. 네. 작년 1월부터 7월까지가 1,000억 달러 IPO가 있었거든요. 미국도 지금 한 뭐 반토막이 아니라 20분의 1토막으로 20분의 1이요? 네, 그렇게 지금 IPO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상장 지연, 또 자진 철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가격 문제 때문에 더 이제 조금 시장이 좋아질 때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늘고 있는 편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IPO 시장이 하반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해서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좀 9월 증시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네, 9월 달에는 뭐 변동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뭐 FOMC도 있고 또 물가 지표도 조금 깜짝 놀라는 그런 어쨌든 물가 지표와 경제 지표. 어제 발표된 S&P 글로벌의 이제 PMI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쇼크성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쨌든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라는 신호. 거기에다가 지금 유럽발 조금 환율 쇼크 이슈 그리고 유럽의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과 국제 유가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9월 증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지금 바닥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거의 한 50% 정도 최근 낙폭 대비 한 절반 정도 50%를 반등시켰거든요. 나스닥은 바닥에서 한 25% 적지 않은 반등을 보였고 그래서 지금 9월 달에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할지 주식시장이 조금 헷갈려 하면서 투자 심리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조금 박스권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국면에서는 투자 전략은 조금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주식 비중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아무튼 최근에 유행했던 밈 주식, 그러니까 PR이 높고 인기로 이렇게 단기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조금 파시고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대미 수출이 조금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특히 조금 그 반도체 장비라든지 2차 전지 소재 부품 그리고 ESG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조금 앞으로도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수주 실적도 계속 나올 거고요. 이런 종목들로 조금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